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리안 6 발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켓은 아리안 아수를 대체하고 2030년 이후 유럽의 우주 개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유럽연합의 차세대 로켓입니다. 아리안 6순을 이해하려면 그 기원, 기술 구조, 그리고 이전 모델 및 국제 경쟁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비디오는 아리안 6의 설계 선택, 운영 메커니즘, 지원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우주 부문에서 아리안 6의 역할을 형성하는 도전 과제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아리안 6가 어떻게 작동하고 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안 6호의 개발은 유럽 우주국 European Space Agency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에어버스와 사프란의 합작 투자 회사인 아리안 그룹, 에리아니 그룹을 통해 관리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스페이스X의 펠컨, 팔콘 시스템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유럽의 독립적인 우주 접근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아리안 5호는 안정성은 높았지만 비용이 매우 비쌌습니다. 유럽 정부와 산업계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더 유연하며 상업용 및 공공용 탑재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발사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아리안 6호는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표준화된 부품을 갖춘 유연한 발사체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리안 6는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리안 62호 중앙 코어 스테이지에 두 개의 고체 로켓 부스터가 장착됩니다. 이 버전은 소형 통신 위성이나 과학 임무와 같은 중간 크기의 페이로드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아리안 64호 4개의 고체 부스터를 사용하며 대형 상업 위성 및 다중 페이로드 발사에 적합한 더 높은 페이로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식 설계 덕분에 아리안 6는 고정된 중량물 운반 방식이었던 아리안5보다 더 넓은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유럽이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아리안 6의 코어 스테이지는 아리안5의 동력이었던 벌케인 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벌케인 U.1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벌케인 U.1은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를 연소시켜 중앙 본체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상당한 추진력을 생성합니다. 이 엔진은 부품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여 제조 공정을 개선합니다. 상단 스테이지는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빈치 엔진을 사용합니다. 아리안 9의 상단 스테이지와 달리 빈치는 궤도에서 여러 번 재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시동 기능 덕분에 아리안 6는 단일 임무에서 위성을 다른 궤도에 배치하고 사용 후 스테이지를 궤도에서 이탈시켜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같은 복잡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리안 6의 고체 로켓 부스터는 P127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C는 공통성, commonality를 의미합니다. 이 부스터들은 더 작은 베가시 발사체에도 사용되어 제조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각 PGAM-20C는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만들어진 큰 케이싱에 주조된 고체 추진제를 담고 있습니다. 점화되면 추진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소하며 엄청난 추력을 생성하여 로켓이 발사대에서 이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체 부스터는 액체 연료 엔진보다 작동이 간단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추력을 조절하거나 끌 수 없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초기에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것이며 액체 엔진은 지속적이고 제어 가능한 추력을 담당합니다. 빈치 상단 엔진은 면밀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엔진은 우주에서 여러 번 재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유럽 상단 엔진입니다. 이는 별도의 가스 발생기 없이 극저온 추진제의 열을 사용하여 터보 펌프를 구동하는 익스펜더 사이클 설계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시동 능력은 정밀한 궤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특정 슬롯에 배치되어야 하는 위성군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 위성 다수를 발사하는 상업 운영자들은 위성들이 대형 온보드 추진 시스템을 탑재할 필요 없이 빈치 엔진이 각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배치하도록 의존할 수 있습니다. 아리안 6호는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수십 년 전
이곳은 지구 자전에 의한 자연적인 속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도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발사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리안 6호를 위해 ELA-4라고 불리는 새로운 발사대가 건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발사대, 화염구, 이동식 겐트리, 그리고 조립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동식 겐트리를 사용하면 로켓을 보호된 환경에서 수직으로 조립한 다음 발사 직전에 다시 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아리안 6호의 구조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개선된 연료 공급 및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리안 6호를 아리안 5호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용과 적응성입니다. 아리안 5호는 1990년대에 정지궤도, 전위궤도, GTO로의 대형 이중 탑재체 발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비용 구조가 적절했지만 재사용 로켓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안 6호는 아리안 5호에 비해 발사 비용을 약 4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생산 간소화, 부품 표준화, 그리고 배가시와 부스터를 공유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아리안 6호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전통적인 일회용 모델 내에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리안 6호에 대한 주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재사용성입니다. 펠컨 9과 같은 경쟁자들은 부스터 단계를 회수하고 재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운영적 이점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안 6호는 어떤 부품도 재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럽 엔지니어들은 프로메테우스 엔진과 테미스 재사용 가능 단계를 시연하는 등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재사용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리안 6호는 비용을 절감한 신뢰할 수 있는 일회용 발사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향후 10년 안에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아리안 6호의 운영 경험이 차세대 프로젝트에 직접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로드 통합은 아리안 6호가 이전 모델과 또 다른 영역입니다. 아리안 6호는 다중 발사 시스템으로 알려진 페이로드 운반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위성을 페어링 내부에 쌓거나 묶을 수 있도록 하여 여러 고객 간의 비용을 분담하는 라이드쉐어 임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하는 상업 운영자는 과학 장비를 배치하는 정부 기관과 임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 어댑터의 유연성은 아리안 6호를 다양한 고객층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성능 면에서 아리안 62는 약 10.3톤의 짐을 지구 저궤도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궤도 전위 궤도까지는 4.5톤을 운반할 수 있죠. 아리안 64는 이를 지구 저궤도까지 20.6톤으로 늘리고 정지궤도 전위 궤도까지는 11.5톤을 운반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아리안 6과 최대 수송 능력 면에서는 펠컨 9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공공 및 상업 임무에 적합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아리안 6의 경쟁력은 단순히 높은 운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고객들에게 우주 접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발사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인 활용 측면에서 아리안 6는 유럽의 갈릴러 위성 항법 시스템, 위성 배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을 위한 지구 관측 위성과 국가 방위 관련 탑재체들도 운반할 예정입니다. 상업 분야에서는 정지궤도 통신 위성 발사를 지원하고 잠재적으로는 소형 위성군 배치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점화가 가능한 상단부와 여러 개의 탑재체 어댑터를 사용하는 덕분에 복잡한 궤도 운용이 필요한 임무에 특히 적합합니다. 단일 대형 위성에서 위성군 형태로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아리안 6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중기적으로 아리안 6는 유럽의 우주 접근에 대한 전략적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아리안 6가 없다면 유럽의 임무는 미국이나 민간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정치적, 안보적 위험이 큽니다. 아리안 6는 유럽이 과학 탐사부터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며 자체 발사 역량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경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유럽 전역의 항공우주 제조, 테스트 및 운영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재사용 가능한 설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극저온 추진, 복합 재료 및
시스템 통합 분야의 지역 전문 지식을 지원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리안 6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전 세계 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2032년에는 일회용 발사체가 더 이상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다른 회사들은 이미 완전 재사용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유럽은 재사용 가능한 메탄 엔진인 프로메테스와 재사용 가능한 비행체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별 시험인 테미스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안 6는 아리안 5와 미래의 재사용 가능한 유럽 발사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임시 방편이자 기반 역할을 합니다. 개발된 기술과 얻은 경험은 다음 단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 세계 발사체 시장 자체에 있습니다. 경쟁 심화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의 롱마치 8호나 인도의 GSLV MKCM 업그레이드와 같은 신규 진입자들이 아리안 6회 더 큰 도전을 안겨줄 것입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확보하며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리안 6호는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신뢰성과 임무 유연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비용의 재사용 시스템과의 순수 상업 계약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신 및 지구 관측을 위한 위성군 성장은 새로운 기회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는 빈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발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아리안 64 구성의 아리안 6호는 단일 임무로 여러 위성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빈치 엔진의 다중 재시동 기능을 활용하여 위성을 정확하게 배치된 궤도 슬롯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배치를 필요로 하는 위성군 운영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다가오는 임무의 사례 연구를 통해 아리안 6호가 과거 팔콘 9의 합승 발사나 러시아 소유주 임무와 비교하여 이 역할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2029년이) 다가옴에 따라 아리안 6은 국제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 궤도 전초기지인 루나 게이트웨이의 구성 요소를 발사하거나 심우주로 향하는 과학 탐사선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재시작이 가능한 상단은 정지궤도, 중궤도, 나아가 달 또는 행성 간 우주로의 궤적에도 적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국제 탐사 프로그램에서 유럽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2026년에는 아리안 6 미션이 유럽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나사, 작사 및 기타 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안 6은 유럽의 우주 역량에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엔진, 모듈형 부스터, 그리고 재시작 가능한 상단을 결합하여 아리안 5보다 더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사용성을 채택하지는 않지만 우주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차세대 유럽 발사 시스템을 위한 귀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로켓은 치열한 경쟁과 장기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유럽이 우주에서 지속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